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힘차게 달릴까 말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도 리뷰 종목부터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리뷰는요, 어제 편입했었던 두 종목을 바로 준비해봤습니다. QSI입니다. 네, 일단 뭐 QSI는요,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제 세계 최대 게임 유통 플랫폼 업체 밸브에 이제 디바이스 센서를 공급한 기업이어서 네. 메타버스 관련해서 가장 이제 대표가 되는 종목이고 좀 새롭게 출발하는 종목이었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최근에 자율주행 눈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이다, 특히 라이다 관련해서 이제 구체까지 선정 업체이자 특허를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QSI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시장 여파로 좀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긴 한데 충분히 최근 1월 달에 시장 급락으로 가격 조정이 나와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바닥 구간에서의 약간의 변동성은 나올 수 있겠지만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충분한 상태다라고 그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뭐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제가 이제 올해 상반기에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 쪽에는 수급이 강하게 유입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뭐 글로벌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까지도 자율주행 섹터 그리고 자율주행 차에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라이다 관련 특허를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기업 QSI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를 저는 22,200원 라인대를 제시해드렸고 그렇습니다. 2차는 24,200원 라인대를 제시해드렸는데 네. 시장의 변동성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대 17,900원 위에서 18,000원 초반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QSI 가격 전략 동일하게 나가겠습니다. 1차 목표가 22,200원, 2차 목표가 24,200원, 네. 손절가 17,900원에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또 어제 또 편입했었던 이 코리아나도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화장품 관련해서 국내 대표 기업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또 이제 2020년 제7회 한중 경영 대상에서 기업 부분 대상을 수상한 기업이 바로 코리아나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중국 시장의 점유율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고 특히 중국 천진 법인 매출액이 흑자로 전환 성공하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코리아나의 흑자 전환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리아나 같은 경우는 또 화장품 관련 종목 중에서 사실 적자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업이익이 2년간 적자 기업이 굉장히 많은데 코리아나는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시장이 좀 불안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좀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이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일 수가 있고 네. 시장이 하락이 나와도 하락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또 이제 30만 주 장내 매수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 최근에 도덕적 해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그럼요.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코리아나 대표가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로 인해서 30만 주 11억 정도 규모로 장내 매수를 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좀 우리가 안정적으로 좀 지켜봐도 좋을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해서 좀 화장품 섹터가 어제 좀 상승이 나와줬는데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면서 여기 직전 고점 라인대였던 4,100원 라인대를 안착하면은 시장에서 좀 강한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4,550원, 2차는 4,950원, 손절 라인대는 3,700원 그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틀에서 봤을 때 리오프닝일 수 있고요. 네. 아무리 리오프닝에 이 흐름이 좀 거세진다 한데 맞습니다. 지금 또 우리가 시장에서 바라봐야 되는 종목은 숫자로 증명이 되는 종목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리아나가 그 두 가지 흐름을 다 잡아갈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어제와 동일하게 2차 목표가 4,950원, 손절가 3,700원 제시가 됐습니다. 자, 달릴까 말까 오늘 또 첫 번째 섹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섹터는요. 바로 건설주 섹터를 첫 번째 섹터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네. 공개된 첫 번째 섹터는 바로 건설주입니다. 건설주 섹터로 오늘도 딱 집어서 오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건설주 섹터를 가져온 이유는 사실 이제 작년에 1월이죠. 네, 1월에 HDC 현대산업개발이 광주의 이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아이파크 외벽 이제 붕괴 사고가 이어지면서 그 여파로 이제 국내 건설사 종목들이 일제히 좀 조정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차가워졌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크게 봤을 땐 신뢰를 잃었던 건데 그 여파로 이제 국내 중견 건설사
종목들까지도 크게 조정 흐름이 나와줬고요. 물론 뭐 1월에 시장 자체가 코스닥이 20% 가까이 급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여파로 하락이 나와줬던 것도 있지만은 실적이 좀 뒷받침되고 있고 또 꾸준히 또 이제 도급과 또 수급이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건설주들은 오히려 지금 현재 타이밍이 굉장히 매수 적기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들은 대표적으로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된 정책 수혜주로도 맞물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 시점에서 또 맞아요. 중견 대표 또 실적이 뒷받침되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실적이 답이다. 그래서 믿을 거는 실적뿐이다라고 판단돼서 실적이 탄탄하게 뒷받침되는 건설주들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건설주를 가져왔습니다. 네, 올해 정말 이 정책 모멘텀으로 네. 건설주의 상승 랠리를 기대하신 분들 정말 많았을 맞습니다. 텐데 1월에 악재가 있다 보니까 아마도 시청자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손이 쉽게 나가지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건설주에. 그런데 또 김준호 매니저의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악재는 어느 정도 반영이 좀 네. 됐고 그리고 또 실적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실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종목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또 비보를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네, 비보부터. 네. 네, 왜냐하면 얘기를- 선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네. 비보를 일단 말씀드리고 바로 예. 종목을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달릴까 말까를 외치지 못했네요. 괜찮아요. 제가 두 번째 섹터 때는 더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이제 중견건설사고요. 실적이 빵빵한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첫 번째 종목은 계룡건설이라는 종목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공개가 네. 됐습니다. 바로 계룡건설이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자, 계룡건설 현재 흐름은 어떤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계룡건설 하니까 또 현역 때 군대에 있을 때 잠깐 생각이 나는 건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또 충청도에 있는 오. 그룹인데 자 1.31% 이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34,700원에 거래되고 있는 계룡건설 그 계룡이 맞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계룡건설은 전국 도급 순위 18위 기업이고요. 대전, 충청 지역의 시장 점유율 1위 건설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룡건설은 뭐 건축, 토목, 또 분양 관련된 여러 이제 건설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 사실상 이제 대룡건설을 가져온 이유는 현 시점에서 건설업체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세종과 그리고 서울 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 관련해서도 수주를 받았고요. 그리고 공공도급, 민간도급 관련해서 8조 원에 달하는 수주 잔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액만 거의 2조가 넘어서고요. 현재 시총은 3천억 초반입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액만 2조를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작년 또한 2조 5천억 정도의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작년 기준으로 2,323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2%가 증가를 했습니다. 시총이 3천억인데 영업이익이 2,300억이고요. 그리고 매출액이 2조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8조 원에 달하는 수주 잔고가 있고 네. 꾸준하게 지금 제로 에너지 사업과 또 사업 영역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달에 시장 하락과 HDC 현대산업개발의 어떤 리스크로 인해서 건설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조정 흐름이 나와줬는데 계룡건설 같은 경우도 또 정책 관련 수혜 종목으로도 묶입니다. 뭐 정부 세종청사 건설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고 당연히 대전 충청 지역의 1위 건설사이기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 관련해서도 가장 대표 수혜주로 맞물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MBN에서 8시에 이제 제2차 대선 TV 토론회가 열리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좀 이견이 좀 갈리지만은 네. 부동산 공급 관련해서는 이견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상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해서 가장 최대 수혜주로 건설주가 지목되고 있고 또 계룡건설이 그에 따라서 대전 충청 지역에 또 수주 물량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후보 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 관련해서 그리고 충청 광역철도망 관련해서 또 공약을 제시했기 때문에 관련 수혜주로도 부각될 수 있고요. 2월 달에 임시 국회에서 일단 세종 집무실 대통령 세종 집무실 관련해서 안건 상정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 관련해서도 정책 수혜주로 맞물릴 수 있고 또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해서도 같이 맞물리면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믿을 건 실적뿐이다. 그래서 실적 대표 그리고 상장 건설사 업체 중에서 가장 저평가인 계룡건설을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오히려 실적이 네. 좀 옵션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실적을 맞습니다. 이제 기본으로 갖고 가지고 네. 모멘텀이 상당히 좀 풍부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계룡건설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런 계룡건설 이제 또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될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예전에 제가 작년 9월 달에도 가져와서 좀 수익을 챙겼던 종목인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시장 여파로 좀 밀린다고 하더라도 크게 네. 걱정하지 않아도 될 종목이고 최근에 시장 여파로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좀 빠른 속도로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룡건설 같은 종목들은
종목들은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가장 빠른 속도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일단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대는 35,500원, 1차 목표가는 37,500원, 그리고 2차는 41,000원 라인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룡건설 37,500원, 2차 목표가 41,0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섹터도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 공개해 주세요.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섹터는요.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가져오고 있는 섹터입니다. 바로 리오프닝 섹터를 두 번째 섹터로 준비했습니다. 네, 두 번째 섹터 공개됐습니다. 바로 네. 리오프닝입니다. 이번 주만 세 번째 리오프닝입니다. 네, 맞습니다. 엔터 갖고 왔고요. 어제는 또 화장품이었었는데 네. 오늘은 또 어떤 리오프닝 안에서 어떤 섹터가 공개가 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리오프닝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이게 나와야죠. 네, 매니저님의 선택은? 지금은 비보입니다. 네, 비보 사인을 동일하게 어제와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오늘 어떤 섹터 노려볼까요? 네, 오늘은요. 제가 여행 항공이 사실 이제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 관련해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데 주가 위치 자체가 코로나 이전보다 더 높게 올라간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 뭐 TA항공, 그리고 뭐 노랑풍선, 뭐 하나투어, 모두투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보다 이미 주가 수준이 네. 높아 있는 상태에서 영업이익과 또 실적적인 부분이 또 2년 연속 적자인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피하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 안에서 우리가 접근하자. 그리고 웬만하면은 코로나 이전 정도 수준보다 더 네. 낮은 가격대에 있는 종목들이 오히려 주가 상승 폭이 더 높을 수 있다고 판단돼서 네. 오늘은 카지노 관련 섹터를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 또 실적이 다시 한번 얘기가 네. 됐습니다. 리오프닝에서는 카지노고요. 그 안에서 좀 대표적인 종목도 몇 개가 있는데 바로 네. 공개해 주세요. 네, 일단 이제 카지노 관련해서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가능한 강원랜드를 네,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증권광장 앞에서도 강원랜드를 네.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가격 전략 더 디테일하게 한번 이야기 네.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랜드 현재 흐름은 어떨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4%대 움직이고 있어요. 26,950원인데 또 우리가 달릴까 말까해서 디테일하게 봐야 될 거는 김준호 매니저 최근 여기 기업 탐방 다녀오셨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네. 더 디테일하게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강원랜드 설날에 제가 이제 1년의 연례 행사로 설날마다 태백산을 갑니다. 그래서 태백산 가는 김에 기업 탐방 차원으로 강원랜드에 이제 방문을 했는데요. 주가 태백산이죠? 네, 주가 네. 태백산입니다. 근데 국내 유일하게 내국인이 출입 가능한 카지노가 이제 강원랜드고 그렇죠. 최근에는 이제 출입 제한 시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시에 개장을 해서 일단 10시, 그러니까 오전 10시에서 밤 10시까지 개장을 하고요. 예전에는 새벽까지 했는데 지금 최근에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서 10시에 마감을 하고 그리고 출입 인원도 3,000명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강원랜드를 가기 위해서 서울에서 출발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3,000명이 넘어섰을 때는 입장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감으로 생각보다 지금 많은 인원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이제 강원랜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하이온 리조트입니다. 그래서 뭐 스키장, 그리고 골프장, 그리고 뭐 워터파크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계절 맞아요. 다 놀 거리가 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좀 줄어들고 그리고 어느 정도 또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시행이 된다고 네. 했을 때는 또 시간도 늘어나고 또 그리고 입장 인원도 제한을 풀기 때문에 매출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흑자 전환이 기대되기 때문에 네. 코로나 이전보다 그 가격 주가 추이도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가격적인 메리트도 그렇죠. 충분하다라고 판단돼서 강원랜드를 가져왔습니다. 네, 비단 저도 이 기업 탐방을 좀 이제 가볍게 얘기한 거지만 네. 아무리 봐도 이 현재 또 스키장 시즌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고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더 네. 상승 추세를 강하게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일단 뭐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는 24,000원 라인대를 제시해 드리겠고 1차 목표가는 29,500원 바로 직전 고점을 말씀드리겠고요. 2차는 32,000원 라인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랜드 1차 목표가 29,500원이고요. 2차 목표가는 32,000원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종목 계룡건설과 강원랜드 함께 알아본 달릴까 말까였습니다. 김준호 매니저님 따로 만날 수 있는 방법 이번에 또 주말에 준비하셨죠? 네, 맞습니다. 뭐 금요일은 푹 쉬셨으면 좋겠고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다음 주 시장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내외 시장 리스크가 여전히 산재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시장 전략 일요일 저녁 8시에 엠뱅골드 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요일, 토요일 쿨타임 채우시고요. 일요일에 김준호 매니저 무료 방송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달릴까 말까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